자, 여기 봐볼게요. 102페이지에요. 정치 문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몬드와 버바라는 학자가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를 구분하였는데요. 정치 문화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정치 문화란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다수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 다음에 감정,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정치 문화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정치학자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참여형 정치 문화가 형성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혁명 정치 문화를 봐볼게요. 혁명 정치 문화란 개인들이 정치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혁명 정치 문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시골 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어떤 산출, 자신이 정치적 참여자라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현재로 따진다면 아프리카 원시 부족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정치에 대한 관념도 없고 체제에 대한 인지도 약하면 정치적 참여자, 주체의식으로서의 어떤 참여의지, 투입 이런 것들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선시대 때 시골 마을 아니면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 주로 나타나는 모습, 혁명 정치 문화. 이건 뭐다?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자의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산출도 투입도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정치 체제 일반에 대한 인식도 있다 없다? 없다. 산출도 당연히 인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민형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신하 신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국가기관의 신하가 된 이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성원들은 정치과정과 그 산물인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치과정에 자신들이 요구를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매우 부족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권위주의인 국가,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권위주의, 독재국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인지를 해요. 걔네들이 어떤 산출, 정책을 내보내고 있는지도 인지를 해요. 하지만 이것을 변형화시키고 반대를 하고 새롭게 수정을 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의지는 천안문 사태 이후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투입 활동도 거의 안 하죠. 마이너스. 이해가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고 그네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쪽으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 집행, 즉 중국 공산당의 정책 집행과 지시 또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동원의 대상으로만 스스로가 뭔가 활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네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새로운 의견을 내세우고 아니면 그네들의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에 반대를 하거나 새로운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요구했다가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알리바바의 리더였던 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가 완전히 진짜 자기의 재산도 거의 대부분 다 털리게 되고 자기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회사 자체도 거의 국유화되기 직전, 국유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자, 근데 참여형 정치 문화를 봐볼게요. 사람들이 정치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잘 알고 자신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즉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알고 그네들의 산출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적 주체, 참여자로서 시민들이 자기는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인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입 활동도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여형 정치 문화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럽, 미국 이런 경우는 참여형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혁명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여형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체제 일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다음에 투입과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어떤 주체의식도 강해서 아주 활발한 투입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이 다수인 것이지 혁명 정치 문화, 무관심한 사람, 그냥 국가기관이 하라는 일에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도 매한가지죠. 중국이라는 나라도 매한가지예요. 주로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가 신명이라서 그렇지. 이해가죠? 아프리카 부족사회에서도
친민영 정치 문화, 참여형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가 무관심해서 그렇죠. 이거요? 이겁니다. 이거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어떤 문화적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정치 문화로 나눠지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입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정치 문화, 참여형 정치 문화가 가장 발달된 정치 문화라고 볼 수 있고, 민주적 정치 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성장되고 발전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향령 정치 문화는, 자, 사람들 정치 체제 일반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산출도 잘 모른다. 그죠?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인식이 약하니까 투입도 안 한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민형 정치 문화는 중국 공산당 생각해야겠죠? 권위주의적 국가. 자, 사람들이 정치 체제 일반 공산당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 그네들의 활동도 안다. 하지만 참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참여한 실질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참여형 정치 문화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정치 체계 안다. 그네들이 활동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네들의 주장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투입 과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 유형을 표로 분류한 것이다. 알맞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A는 정치체제 일반도 플러스고, 투입도 플러스고, 산출도 플러스, 정치적 자의식도 강하대요. A는 뭘까요? 참여형일까요? 신민형일까요? 참여형이 되겠죠. B는 다 마이너스예요. 다 몰라. 자, 이거 뭘까요? 향리형이죠. C는요, 체제 일반에 대해서 알고 산출도 잘 따르는데 참여자로서의 의식은 약해서 투입은 적다. 자, 이건 뭘까요? 신민형, 중국이 되겠네요. 자, 기억을 볼게요. A에서는 참여형 정치 문화죠. B, C에 비해, 신민형에 비해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환류가 매우 활발할 것이다. 즉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할 것이다. 맞나요? 맞네요. 따라가시나요? 니은을 봐볼게요. 니은은 B에 비해, 향령에 비해 C, 신민형은 산출 과정에서, 자, 산출 과정이 되겠네요. 여기서 B에 비해 C는 산출 과정에서 더 활발할 것이다. 플러스라고 나와있네. 맞죠? 신민형 정치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시민들이 이 국가기관의 어떤 하수인 역할로서 그 산출을 잘 따르게 되죠. 맞습니다. 디귿을 봐볼게요. B는 향리형 정치 문화죠.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나있는데, 그건 B가 아니라 뭐죠? C죠. C. B를 볼게요. 인류 정치사에서는 A에서 B를 거쳐 C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인류 발전 과정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B에서, 향리형에서, 그 다음에 정치체에 대해서 알지만 참여를 잘 못했었던 신민형을 거쳐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죠? 예, 모두가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참여형 정치 문화로 가는 거죠. B, C, A로 가는 겁니다.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